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과 또 균형 있게 갖춰야 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건 뭐 너무 중요해서 다루어야 할 주제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거래처 혹은 외부, 우리 조직 내부에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있는 다른 부서나 협력업체나 거래처나 이런 부서와 의사소통할 때 여러분이 자주 놓치지만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 스킬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가르치질 않는 것 같아요. 가르치질 않으면서 그걸 놓치면 막 엄청 뭐라 그러고 잘해도 뭐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의사소통 이후에 실수하지 않는 코멘트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혹여 문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을 면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책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모 기업에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장님은 아니고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계신 거예요. 회장님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회장님의 호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화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셔서 저를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찾아뵀습니다. 뭐 어르신이고 또 그 어떤 산업 영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찾아뵙는 게 도리겠죠. 그래서 전화를 갑자기 주셔서 오늘 좀 급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지만 또 어르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분과 이제 회장님과 통화를 끊고 나서 바로 비서실장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비서실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목소리가 일단 너무 차분하고 뭔가 젠틀하고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였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막 목소리를 훈련시키고 목소리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바꿀 수도 없잖아. 그렇지만 말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저기 회장님과 통화하셨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걸로 꼭 좀 이렇게 보시고 싶은데 여기 위치랑 시간, 오실 때 주의하실 점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처음 가보는 그 회사가 이제 판교 쪽에 있었는데 그 회사로 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가보는 입장에서 안내가 굉장히 세련되고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기 아주 충분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말 더 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에게 안내해 주셨던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에서 제가 굉장히 나중에 다시 찾아갈 때도 그 문자를 보면서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협력업체나 외부 업체랑 일을 할 때, 또 내부끼리 회의를 하더라도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록까지는 많이들 작성을 하시죠. 근데 회의록 자체를 다시 보내주질 않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낼 때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보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왜 나에게 보냈는가, 그 많은 내용을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또 다시 읽어보라는 얘기인가, 어떤 경우는 불쾌감까지 느낄 수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일단 첫 번째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약을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거,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도출을 해서 요약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의록을 파일 같은데, 엑셀이라든지 뭐 워드 파일 같은 데다 작성을 하죠. 요즘에는 뭐 MS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이미 뭐 공유문서로 모든 걸 작성하는데 그걸 작성하고 보낼 때 링크를 첨부를 하죠. 또는 파일을 첨부할 거죠. 그리고 메일 본문에는 그 회의의 목적 그리고 나오게 된 결론을 먼저 적어주고 주요 의사소통 내용들을 따로 꼽아주는 거, 요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스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특히 협력업체와. 그래서 파트너와 뭔가 일을 할 때 그 업체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그 업체가 그거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굉장히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름은 너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그냥 놓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받아놓고서도 자기가 실수를 한 건데 책임 전가를 위해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그때그때 의사소통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물로 남겨놓고 그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법정 싸움을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놓치지 않게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혹여 놓칠 만한 내용을 내가 먼저 한번 리마인드 체크를 해주는 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의 의사소통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속기록을 남겨놓는 것에 되게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있는데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한다 라는 거는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 다 압니다. 이메일을 딱 보고 뭔가 문자나 이런 걸로 딱 텍스트를 봤을 때 이게 면피용의 메일인지 아니면 진짜 나에게 도와주기 위한 메일인지 이거를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판단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 사람 입장에서 까먹기 좋을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는가,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냥 속기록만 쭉 다 보내놓으면 이거는 거의 100% 면피성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보내주면 이 사람이 내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입장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 한번 서보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뭘까, 그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의사소통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던져요. 자, 오늘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여러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나 중심적인 의사소통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해. 나와 일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사소통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주변에 다 바보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제일 바보가 나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의사소통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일은 일대로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자, 의사소통의 목표가 뭘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를 갖게 되고 좋은 결과물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 하는 거, 이 시너지가 의사소통의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강조를 드리는데요, 의사소통은 의지를 가지고 연습할 때만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또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한다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퇴근길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사소통에 적절한 질문과 주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위한 각오 한마디 혹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것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고민톡이라는 이메일은 살아있어요. 제가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지 직장생활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출근길 힘내시고요, 퇴근길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한 걸음씩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